여러분, 지금 주방에서 미역국 끓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뚝배기에 미역이 보글보글 끓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미역국은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산후조리할 때도, 생일날에도, 몸이 허할 때도 미역국 한 그릇이면 기운이 돌아온다고 믿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미역에는 철분,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몸속 중금속을 해독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같은 환경에서 이보다 고마운 식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이 음식을 사랑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 정확히 25.1%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3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이미 신장이 손상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80% 이상 망가져도 뚜렷한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미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해왔던 조리 방식과 곁들여 먹는 습관 중에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60살이 넘으면 이 조합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역국을 끓일 때 절대 함께 넣으면 안 되는 상극 재료 3가지,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올바른 조합과 손질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몸속 혈액 정수기인 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왜 특정 음식 조합이 위험한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집안에 있는 정수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수기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냅니다. 혈액 전체가 하루에 약 40번 이상 이 필터를 통과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작은 장기 2개가 쉼없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혈관 다발이 약 200만 개 들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 하나하나가 혈액을 걸러내는 초소형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와도 인이 넘쳐도 빠르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구체의 역과 기능이 자연적으로 매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0대에 비해 신장의 혈류량이 30%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수기 필터에 작은 구멍이 생기고 거르는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과도한 미네랄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감당하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남아있는 사구체들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해서 일해야 하는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미 예민해진 세포들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이것이 만성 콩팥병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한 번 죽은 사구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은 일부가 잘려나가도 다시 자라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진료비가 2014년 기준으로 무려 90조 원이었습니다. 그중 신장질환 관련 비용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5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미역국 한 그릇 끓이는 방법만 바꿔도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역국에 마른 멸치나 건새우로 육수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뚝배기에 마른 멸치 한 줌 넣고 깊은 육수를 만드는 것, 화학 조미료 대신 자연의 감칠맛을 내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모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살 넘은 분들에게 이 조합은 신장을 파괴하는 만남이 됩니다. 핵심은 인 성분입니다. 마른 멸치와 건새우는 인 함량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견과류나 곡물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우리 몸에서 40% 정도만 흡수됩니다. 하지만 마른 멸치 같은 건어물에 들어있는 무기인은 90%에서 거의 100%까지 그대로 흡수됩니다. 미역 자체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인이 가득한 멸치 육수를 합치면 냄비 안에서 인산칼슘이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에 녹지 않는 딱딱한 결정체입니다. 부드러운 영양분 대신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알갱이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약한 혈관이 모여있는 곳, 바로 신장의 사구체로 흘러갑니다. 이미 노화로 좁아진 사구체 혈관에 인산칼슘이 끼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녹슨 수도관에 모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구체가 굳어지는 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과 기능을 잃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인이 넘쳐나면 부갑상선에서 특수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관벽을 석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장 혈관만이 아니라 대동맥과 심장 주변까지도 굳어집니다. 짜게 먹지 않는데도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시달리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인산칼슘이 다 배출되지 못하면 피부 조직이나 관절 사이로 밀려납니다.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피부에 아무 이유 없이 가려움이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인산칼슘 결정이 조직을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칼슘 영양제를 아무리 드셔도 뼈는 약해지고 신장은 시들어가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보양식을 잘 챙기는데 왜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지 답답하셨던 분들,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멸치 육수의 위험성을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 상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바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미역을 고온으로 볶는 것입니다. 빈 냄비에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미역을 넣어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질 때까지 볶습니다. 그래야 맛이 깊어진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독소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발연점이 섭씨 177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빈 냄비에 가열하면 온도가 순식간에 이 수치를 넘어섭니다. 그때 불포화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국제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간뿐만 아니라 신장의 사구체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인천의 68세 박할머니입니다. 박할머니는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미역국이 혈관에 좋다고 믿으셔서 매일 드셨는데 항상 참기름에 미역을 오래 볶아 조리하셨습니다. 한 달 반 후 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의료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고 신장 여과 기능은 만성신부전 2단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드셨던 참기름 미역국이었습니다. 과열된 기름의 벤조피렌이 사구체에 조용한 염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참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벤조피렌 외에도 독성 알데히드와 자유라디칼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이 신장의 미세혈관 벽에 흉터를 만들고 이 흉터가 넓어지면 신장은 점점 위축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벤조피렌은 신장에서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영양제를 드셔도 비타민 D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 만성적인 뼈 통증과 면역력 저하가 따라옵니다. 이제 세 번째 상극 음식입니다. 미역국에 깻잎 장아찌나 깻잎 나물을 곁들이거나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깻잎은 향도 좋고 항염 효과도 뛰어난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미역과 깻잎은 둘 다 칼륨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륨이 3, 2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깻잎까지 함께 드시면 칼륨 총량이 단번에 치솟습니다. 필터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혈액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칼륨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전기신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며
심하면 박동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미역을 칼륨 고함량 제한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마, 시금치, 미나리와 같은 범주입니다. 식사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기진맥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심장과 신장이 갑자기 밀려든 칼륨을 처리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에는 나트륨도 상당합니다. 높은 칼륨과 높은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전해질 균형이 심각하게 깨집니다. 한쪽에서는 칼륨이 심장을 흔들고 다른 쪽에서는 나트륨이 혈압을 밀어 올립니다. 들깨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말 형태라 생잎보다 미네랄이 몇 배나 농축되어 있습니다. 진한 미역국에 들깨가루까지 넣으면 신장의 배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수면이 방해받으면 혈압 조절은 더 어려워지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역을 드시고 싶다면 깻잎은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십시오. 들깨가루도 미역국이 아닌 다른 국에 넣으십시오. 무엇을 같이 먹고 무엇을 따로 먹느냐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식사법의 출발점입니다. 자, 3가지 상극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왔던 것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첫째, 멸치 육수가 천연 감칠맛의 보고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기인 폭탄으로 신장혈관을 석회화시킵니다. 둘째, 참기름에 볶아야 맛이 깊어진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1급 발암물질을 만들어 사구체를 파괴합니다. 셋째, 깻잎이나 들깨가루가 영양을 더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칼륨 폭풍으로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오래 이렇게 드셨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역국이 진짜 보약이 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황금조합과 과학적 손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는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마른 멸치를 완전히 빼고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고버섯은 깊은 감칠맛을 내면서도 마른 생선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리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성분은 에리타데닌입니다.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해서 나쁜 지방을 배출합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말린 표고버섯 9g을 매일 일주일간 섭취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216에서 191로 12%나 떨어졌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 수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고버섯은 천연 세정제처럼 이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사구체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신장 조직의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고 유기 형태의 미네랄을 제공하기 때문에 몸이 천천히 안전하게 흡수합니다.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조절을 도와 결석 없이 뼈를 보호합니다. 조리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을 물에 불린 후 바로 썰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 핵심 성분을 짜내십시오. 이 물에 아미노산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끓일 때는 중간불을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구원자는 두부입니다.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으면 사구체를 살리는 혁명이 됩니다. 두부의 사포닌이 미역의 과도한 요오드를 흡착해서 배출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독성 질소 노폐물을 만들지 않으면서 부종을 줄이는 알부민을 공급합니다. 서울의 72세 김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어르신은 만성신부전 3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은 줄어드는데 다리는 항상 부어 있으셨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수치가 올라갈까봐 식사를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매일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후 부종이 완전히 가라앉았고 신장 여과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훨씬 탄탄해지셨습니다. 왜 두부가 이렇게 좋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부에는 사구체막의 탄력을 강화하는 콩펩타이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여과막이 딱딱해지는데 두부 단백질과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면 염증 부위를 진정시키는 보호층이 형성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입니다.
이것이 이완기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사구체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이 신장을 부드럽게 통과할 때 높은 압력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방지됩니다. 두부 속의 칼슘은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라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미역의 마그네슘이 이 칼슘을 혈관에 쌓이게 하는 대신 뼈로 정확히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 맞는 올바른 섭취입니다. 통풍이 있는 어르신들은 보양식 먹기를 두려워하시지만 두부 미역국은 좋은 선택이 됩니다. 소변을 알칼리 쪽으로 만들어 요산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재료 선택에 대한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화학적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전통 방식의 두부를 찾아보십시오. 동네 시장이나 두부 전문점에서 그날 만든 신선한 두부가 가장 좋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보약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세 번째 구원자는 마늘과 올바른 손질법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신장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다진 직후에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진 마늘을 상온에서 10분간 그대로 두십시오. 이동안 효소가 반응해서 알리신을 최대치로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20분 손질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른 미역을 찬물에 정확히 20분간 담그십시오. 너무 짧으면 불순물이 남고 너무 길면 좋은 성분까지 빠집니다. 두 번째, 불린 미역을 흐르는 물에 1분간 가볍게 주물러 씻으십시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미역을 2분간 데친 후 그 물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삼성서울병원 식이요법 가이드에 따르면 이렇게 데치면 채소류의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데친 물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물은 칼륨 폭탄입니다. 버림으로써 식이섬유와 알긴산은 지키면서 위험 요소만 빼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국이 다 끓으면 반드시 불을 끄십시오. 국물 온도가 살짝 내려갔을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참기름의 항산화 성분인 세사몰이 파괴되지 않고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고소한 향은 지키면서 독소는 만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황금 조합과 손질법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멸치 대신 표고버섯, 소고기 대신 두부, 마늘은 다져서 10분 숙성, 미역은 찬물, 20분 불리기와 끓는 물, 2분 데치기, 참기름은 불 끄고 마지막에 넣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 자체를 아예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매우 풍부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과도하게 활성화된 분들에게 요오드를 더 공급하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체중이 급격히 빠지며 손이 떨리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 4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아무리 데쳐서 칼륨을 빼도 남은 양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 없이 미역을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끓여도 미역 자체를 피하시거나 전문의의 허가를 받고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신장 건강 검진을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80% 이상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오늘 알려드린 식단 조절만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놀아주려면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검사 하나가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역국은 분명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익숙했던 세 가지 조리 습관이 60세 이후에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의 무기인은 혈관을 석회처럼 굳히고, 고온의 참기름은 발암물질을 만들어 사구체를 태우고, 깻잎과 들깨는 칼륨 폭풍으로 심장까지 흔듭니다. 방법을 바꾸면 미역국은 다시 보약이 됩니다. 멸치 대신 표고버섯으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고, 소고기 대신 두부로 신장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우고, 찬물 20분에 끓는 물, 2분 데치기로 칼륨을 빼고, 마늘은 다져서 10분 숙성, 참기름은 불 끄고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박할머니처럼 뒤늦게 병원에서 원인을 알게 되는 분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김어르신처럼 작은 변화 하나로 몸이 되살아나는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매일 멸치 미역국을 끓이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맑은 국 한 그릇에서 시작하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신장이 늘 깨끗하고 힘차게 일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